예, 박연미의 경제요정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수요일 그리고 어제 목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내용도 많고 분석하는 그 시각도 좀 다양해서요. 네네. 앞으로 일주일은 좀 더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 그 정도인데 오늘은 예, 박연미 기자의 시각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셔서요. 네. 이번 6.17 대책 어떻게 보셨는지 요점이 뭔지 좀 간단히 간추려 주시죠. 네, 크게 보면 일단 수도권 나아가서는 그 충청도 청주 일대까지 일부 지역을 빼고는 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넣었다. 이게 한 가지 축이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전세 대출 등을 받아서 이른바 갭 투자로 집 사는 거 못하게 하겠다. 예. 이런 의지가 확실하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이제 갭 투자가 어려워졌고요. 예. 서울 강남 일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나아가서는 법인을 통해서 우회해서 투자하는 것도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담겨 있습니다. 크게 봐서 한 4가지 정도. 네. 훨씬 더 많습니다만 주요한 거 한 4가지. 그러니까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거. 대출을 통한 갭 투자를 차단,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를 허가 구역을 지정했다는 거, 또 법인을 통한 이런 투기를 막겠다는 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두 번째 갭 투자 있잖아요. 네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대출을 통한 갭 투자는 막았는데 현금이 있는 사람들 갭 투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돈을 꿔서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굉장히 이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예. 대부분의 경우에 그 현금 떡 주고 집 사는 경우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거의 없지 않나요? 거의 이런 없죠. 경우는. 그래서 다들 사실은 내가 저 집에 들어가서 살고 싶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작은 집에 살면서 자금 여력이 좀 되면 예. 세입자를 내보내고 내가 나중에 들어가서 살아야지, 이런 방식으로 이른바 전세 끼고 집을 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때 주택담보대출도 좀 받으실 거고 전세대출도 그렇죠. 좀 받아서 사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예. 만약에 이 규제 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집을 사게 된다 하면 기존의 전세대출은 회수를 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규제 지역에서는 사실 3억 원 미만의 집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은 전세대출 가지고 전세 끼고 집 사는 거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라서 서민들의 1주택 마련의 꿈이 더 멀어졌다, 이런 불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요자, 무주택자의 네. 어떤 내 집 마련의 꿈. 그래서 뭐 이생진망이라는 이런 용어가 신조어가 생겼더라고요. 이번 생에는 뭐 집 사는 건 뭐 망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지방의 사실 아닐까요? 뭐 복잡한 서울권에 살지 말고 지역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3억짜리 집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30평. 일자리가, 그런데 다들 이제 직장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예. 걸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 그게 참 걱정거리입니다, 역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갭 투자 근절 대책, 그러니까 갭 투자를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이 실수요자, 무주택자에 있어서는 아주 큰 장애가 된다는 거. 네네. 이 밖에도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좀 있었고, 또 하나가 전세 물량이 혹시 부족해지진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네. 전세, 그러니까 집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전세 찾는 사람이 더 많아질 테고, 그렇죠. 그럼 전세값은 더 뛰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좀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중순부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전세대출 규제가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 이후에 전세대출이 전체적으로 총량이 줄어들 거냐, 그러니까 증가폭이 완연하게 둔화될 거냐, 이거는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돈을 꿔서 집 사기가 더 어려운 구조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목돈을 좀 모아서 집을 사야지 하는 분들은 일단 전세로 있어야겠다, 이런 수요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집주인이 반드시 2년을 들어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예. 내년 이후에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안 그러면은 새 아파트를 안 줍니다, 재건축을 해도.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뭐 대표적으로 강남의 음마아파트, 선경아파트 이런 곳들은 합군 수요가 있는데 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비교적 낮은 편이에요. 네. 대다수가 전세 물량으로 나와 있고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비율은 20%가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예. 이런 경우에 집주인들이 이제 다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 하면 여기에 사시던 분들은 어딘가로 이사를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야지 했던 분들도 전세에 그대로 묶여 계실 거고 기존에 전세 살던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사 가야 되는 분들이 나올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 와중에 집주인들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네. 내가 전세 목돈 받아서 은행에 맡겨봐야 이자 수익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전세도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려는 수요가 안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예.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에 풀리는 전세 수요는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민들 전세자금 간신히 마련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던 사람들이 내 집 마련과는 멀어지고 전세금만 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것도 좀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보완책이 좀 필요해 보여요. 예, 시간이 한 3분 정도 남아 있어서 제가 네. 꼭 좀 네. 여쭤보고 싶은 우리 박연미 기자에게 꼭 좀 여쭤보고 싶은 걸 좀 지금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벌써부터 하루 이틀 지났는데 사실 이 규제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몇 시간 후부터 풍선 효과가 벌써 나타난단 말이에요. 뭐 천안, 네. 김포, 파주 등등 김포, 파주 얘기 나오죠. 예, 들썩이는데 자 그렇다면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째나 되는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사실 이런 풍선 효과가 나오리라는 거 정부 당국자도 이거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아는데 네. 근데 왜 이렇게 대책을 내놓을까? 왜 이것밖에 안 내놓을까? 알고 있을 텐데 그 의도가 저는 너무 의심스러워요. 일부러 집값을 안 잡는 것 같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뭐 설마 그러기에 하겠습니까마는 예.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어떤 식으로라든 보여주고 싶은데 예. 그 방식이라는 게 결국 규제를 강화하고 조정 대상 지역을 늘려가는 것 이외에 뾰족수가 없다는 일종의 토로이기도 할 것이고 뾰족수가 있지 않나요? 지금 이 대책을 보면 너무 복잡하기만 하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 뾰족수는 다주택자 보유세 보유세 인상 네. 이거면 확실한데 왜 이거를 안 할까? 보유세 인상인데 예. 그 부분이 이제 20대 국회에서 보유세 인상하는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국회에 넘어갔는데 그랬죠. 처리가 안 예. 됐습니다. 통과가 안 됐죠 본회의에서. 네, 통과가 예. 안 됐습니다.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아마 하반기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폭탄이 아니고 콩알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것마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유세 인상 부분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법인의 경우에는 종부세에서 6억 원 공제해주던 그런 혜택들 다 걷어들이기로 했거든요. 법인 투자 이거 막은 건 참 잘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번에는. 그건 예. 사실은 좀 진작에 막았어야 한다는 그렇습니다. 그런 고민도 좀 있는데요. 예. 그거하고 별도로 결국은 공급이 늘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자 하는 지역에 임대주택 같은 것들이 늘어나서 예. 내가 굳이 여기에 큰 돈 수억 원씩 하는 돈을 묻어둘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퍼지지 않으면 이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집 보러 가기도 어렵고 보여주지도 않았고 사실상 부동산 시장도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예. 그 양도세 중과를 면해주는 게 이번 달 말까지로 끝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예. 이 사람들이 집을 시장에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요 양도세 중과를 그 제한하지 않기로 한 요 기간을 약간 늘려주는 것도 예. 정책적인 운용의 묘를 좀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예. 글쎄요, 근본적으로 1주택자, 그러니까 집이 없는데 집을 한 채 갖겠다. 이 사람들을 갭 투기꾼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무주택자가 1주택 갖겠다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해답을 아는데 우리 경제 파급 효과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거 겁나서 그러는 겁니까? 정부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면은. 보유세는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좀 무겁게 물릴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기 때문에 예. 아마 21대 국회에서는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연미 경제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